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캐너는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라는 고정밀 3D 스캐너고요. 2019년도에 출시되어 초당 130만의 측정 속도, 25마이크론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로 빠르고 정밀한 스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블랙 엘리트는 여기 보이는 6파이 정도 되는 타겟을 기반으로 스캔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의 진동 혹은 측정물이 움직이더라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의 품질 관리와 개발, 설계 도면이 없는 제품의 역설계, 3D 프린팅 분야, 이외에 정밀한 스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희가 출력한 워터펌프 하우징이고요. 3D 프린팅을 통해 출력한 파츠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모 회사에서 개발했던 부품으로 개발 단계에서 파트 목업을 통해서 초기 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을 통해 나온 파트를 3D 스캔하고 측정과 설계 오류 검증을 통해서 단기간에 파트의 치수와 설계 오류를 바로잡아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개발 소요 시간 둘 다 절약시킨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캐너의 트리거 버튼을 눌러 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캔은 스캐너의 한 스캐닝 에이리어 가로 31cm, 세로 35cm 영역에서 최소 6개 이상의 타겟을 중복적으로 취득하면서 진행합니다. 취득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라이브 매싱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취득됐는지 확인하면서 스캔이 가능해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쉽고 간편합니다. 파트에 타겟을 많이 붙이지 않아도 턴테이블에 붙어있는 타겟을 이용해 스캔이 가능해 파트에 맞는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스캔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검사를 위해 CAD 파일과 측정할 스캔 데이터, STL 파일을 드래그해서 폴리웍스 소프트웨어로 가져옵니다. 회색은 기준으로 잡을 CAD 데이터고요. 노란색 데이터는 불러온 STL 파일입니다. 측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베스트 핏 얼라이먼트 기능을 통해 CAD 위에 스캔 데이터를 이동시켜 정렬해 줍니다. 이번엔 정확한 측정 기준에 맞춰 다시 정렬해 주기 위해 측정 기준 오브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먼저 Y축을 구속시켜줄 데이터 평면을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로 XZ축을 구속시켜줄 원 형상도 생성해 줍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의 주석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하단의 지오메트리 컨트롤에서 평면의 Y 좌표값과 원의 XZ 좌표값만 주석에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 후 측정값을 추출해 줍니다. 추출을 마쳤으면 원의 직경과 좌표값의 허용 오차를 설정해 주고요. 이제 측정 오브젝트 베스트 핏 기능을 이용해 추출된 오브젝트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진행합니다. 측정 오브젝트 베스트 핏을 통해 정렬된 오브젝트들의 좌표값이 허용오차 범위에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정렬에 사용된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네이밍을 해준 후 측정에 방해되지 않게 숨겨줍니다.
본격적으로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컬러맵을 통해서 CAD를 기준으로 스캔 데이터의 표면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케일 바도 최대 공차 범위에 맞게 수정해 주고요.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스케일 바의 색깔도 공차 범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편차가 공차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플러스 공차로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뷰에 맞춰서 레프트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캡처해 줍니다. 이번엔 비교 포인트 기능을 통해 원하는 지점에서 얼마큼의 편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좌표값의 편차를 확인합니다. 먼저 원뿔 형상을 생성해 마운트 부분의 테이퍼 값을 확인합니다. 하단의 지오메트리 컨트롤에서 필요한 기하 공차도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동축도 측정을 위한 데이터 원통과 일반 원통을 생성해주고요. 동일하게 하단에서 기하 공차 동축도를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윤곽도를 지정해주기 위해 서피스 형상도 생성해준 후 동일하게 기하 공차를 지정해줍니다. 홀간 거리 측정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원 형상을 복사합니다. 복사해 놓은 홀 형상을 이용해 홀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번엔 캘리퍼 기능을 이용해 각 벡터에서의 최외곽 치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축을 선택한 후 파트의 측정부를 클릭해 줍니다. 팁의 반경이 파트의 최외곽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팁 반경을 더 크게 수정해 줍니다. 단면 측정을 위해 먼저 원하는 축 방향의 단면을 추출해 줍니다. 단면 비교 포인트 기능을 통해 단면에서의 표면 편차도 측정합니다. 단면 캘리퍼 기능을 사용해 파트의 두께도 측정합니다. 이번엔 단면에서의 R값 측정을 위해 커브 방향의 단면을 추출해 줍니다. 아크 형상을 생성해 단면에서의 R값을 측정합니다. 검사를 마쳤으면 이번엔 레포트의 편집 기능을 통해 각 페이지에 필요한 텍스트 및 내용을 추가합니다. 레포트에 캡처된 스냅샷이 제대로 나왔는지 혹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레포트 페이지의 스냅샷에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스냅샷 편집 기능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바로 추가해 줍니다. 스냅샷 이외에 표로 볼 수 있는 측정 테이블이 필요하면 테이블도 추가해 줍니다. 테이블의 내용을 편집하여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스냅샷에 데이터 평면에 평면도 부분이 빠져 있네요. 스냅샷의 주석 위치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측정 화면으로 돌아와 바로 평면도를 추가해 스냅샷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레포트의 편집을 마쳤다면 PDF 형식으로 레포트를 추출합니다. PDF 형식 이외에도 CSV, JPG, XLS, TXT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반복 측정을 진행하기 전 PC 이름을 네이밍해 줍니다. 반복 측정할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 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측정을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진행합니다. 레포트 제목을 수정해 줍니다. 두 번째 스캔 데이터의 측정 장비와 측정 공차를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워터펌프 하우징 3D 프린팅 파트 품질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